밤 YL그룹의 고층 사무실. 바깥은 장대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안은 묘하게 고요했다. 황기만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입가에 웃음을 그렸다. 그 웃음은 결코 아이 같은 순수함이 아니었다. 사고 이후 그는 모두가 믿게 만들었다. 내 정신은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야. 하지만 그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모두가 방심한 틈에 그는 차근차근 숨겨진 비밀을 수집하고 있었다. 오늘 그는 마지막 조각을 손에 넣었다. 비밀 금고 속에서 꺼낸 오래된 서류 한 장 친자 확인서였다. 피검사자 황지호 결과 부지성준, 모강세리. 그 순간 황기만의 뇌리에 퍼즐이 맞춰졌다. 지호는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리가 가문 안에서 벌여온 모든 행보가 완전히 달라진다. 다음 날 황기만은 황기찬을 불렀다. 형제의 대화는 짧지만 무겁게 이어졌다. 형, 지호 내 아들이 아니더군. 기만이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다. 황기찬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디서? 중요한 건 출처가 아니야. 중요한 건 세리가 우리 집안을 완전히 속였다는 거지. 황기찬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는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세리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지호는 3살이었다. 그때 세리는 이혼한 전남편의 아이라고만 설명했었다. 하지만 그 전남편이 YL그룹의 최대 경쟁사 SJ홀딩스의 후계자 지성준이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시각 문 밖에선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지호였다. 아직 어린 그는 어른들의 대화를 전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단어만큼은 귀에 박혔다. 아빠가 황기찬이 아니라고. 지호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그럼 내 진짜 아빠는 누구야? 그날 밤 지호는 세리에게 달려갔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묻는다. 엄마, 내 진짜 아빠가 누구야? 세리는 잠시 굳어섰다. 하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를 안았다. 지호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이야. 아빠 얘기는 엄마가 언젠가 꼭 해줄게. 그러나 세리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기만이 알아냈구나. 이제 시간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며칠 후 황기만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세리와 황기찬 그리고 몇몇 핵심 인물들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느릿하게 서류를 꺼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게 진실이야. 그 한마디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침착하게 말했다. 맞아요. 지호는 제 아들이고 친부는 지성준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죠? 저는 그 사실을 숨긴 적 없습니다. 황기찬이 비웃었다. 숨긴 적이 없다고?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세리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기억하죠. 하지만 그때는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아빠는 이미 제 곁을 떠났으니까. 하지만 언론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다. YL그룹 황기찬 전무 전 부인의 전 남편 아들을 친자처럼 키워. 지성준 후계자 숨겨진 혼외자 존재. 이 스캔들은 두 가문을 동시에 뒤흔들었다. 황기찬은 언론의 공격과 주주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호군은 저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동안 오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황기찬은 지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전화도 만남도 없었다. 세리는 겉으로는 아이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다. 이제 지호를 통해 지성준을 움직일 차례야. 지호는 매일 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빠, 나를 왜 버렸어? 하지만 그 아이가 모르는 건 이제 그를 향한 손길은 단 한 사람, 세리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손길은 사랑이 아니라 야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황기찬에게 버림받은 지호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다. 밥을 먹을 때도 놀이터에 나가 있을 때도 그 작은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진짜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세리는 이 아이의 눈빛이 변해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엔 상처와 동시에 채워지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다.
그리고 궁금증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지성준의 귀환. 세리는 지호를 단정하게 차려입혔다. 맞춤 슈트, 광이 나는 구두,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를 쥐어줬다. 그리고 차 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 내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이야. 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아빠가 날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 세리는 부드럽게 웃었다. 응. 내가 먼저 가야 아빠도 마음을 열 수 있단다. 지성준, 외국계 SJ 홀딩스의 차기 회장. 그는 세리와 과거 불같이 사랑했지만 가문과 권력 싸움에 휘말리며 관계는 깨져버렸다. 그리고 세리는 지호를 홀로 낳았다. 세리는 지성준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지성준의 눈이 지호에게 고정됐다. 아이의 얼굴에는 지성준의 얼굴이 그대로 있었다. 그 눈빛, 턱선, 심지어 손가락 길이까지. 이 아이가? 지성준이 낮게 물었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지호를 앞으로 밀었다. 인사해. 내 아빠야. 심리전의 시작. 지성준은 처음엔 거리를 두려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다. 세리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호를 지성준의 주변에 자주 노출시켰다. 회사 연회, VIP 모임, 심지어 해외 출장지에도. 언론은 곧 두 사람을 함께 찍은 사진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SJ 홀딩스 후계자, 숨겨진 아들과 재회. YL그룹과 SJ 홀딩스, 피로 연결된 불편한 동맹. YL그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황기찬은 치를 떨었다. 세리,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세리는 이미 한 수 아니 두 수 앞서 있었다. 지성준의 마음속에 지호를 유일한 후계자로 심어놓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SJ 홀딩스의 자산과 영향력 일부가 지호의 이름으로 흘러들어올 것이었다. 비자금의 열쇠. 세리의 다음 목표는 YL그룹에 숨겨진 비자금이었다. 그 자금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치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었다. 그중 하나가 황기만이었다. 세리는 치매 연기를 하는 황기만에게 다가갔다. 삼촌, 저랑 놀아요. 그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우연히 지호를 황기만 앞에 데려왔다. 삼촌, 지호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싶대요. 알려줄 수 있죠? 순간 황기만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 표정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모든 걸 꿰뚫어본 사냥꾼의 눈이었다. 내 진짜 아빠를 찾으려면 여기로 가야 해. 그가 건넨 것은 오래된 열쇠와 좌표가 적힌 메모였다. 그 좌표는 해외 비밀 금고의 위치였다. 황가 붕괴의 서막. 세리는 곧바로 그 좌표를 지성준에게 넘겼다. 이 안에 YL그룹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와 자금이 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지성준은 그 순간 깨달았다. 세리는 단순히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냉혹한 정치가였고 지호라는 혈연을 무기 삼아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야망가였다. 버려진 아이.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황기찬이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지호군은 제 아들이 아니며 앞으로 황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한순간에 지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언론과 대중은 아이의 신상까지 파고들었고 인터넷엔 온갖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지호는 울며 세리에게 물었다. 엄마, 왜 나만 나쁜 애가 된 거야? 세리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지호야, 넌 나쁜 애가 아니야. 우린 이 세상 전부를 가져올 거야. 피와 야망의 종착지. 이제 세리의 계획은 막바지였다. 지성준이 비자금을 손에 넣고 그 힘으로 YL그룹을 압박한다. 황가의 재산과 권력은 무너지고 그 자리는 세리와 지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황기만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아직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은 세리조차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황기만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들이 드나들며 그를 향해 아이 취급을 했지만 그의 속내는 오래전부터 차가운 맹수의 눈빛을 되찾고 있었다. 모든 건 세리가 처음 병실에 찾아왔을 때부터였다.
그녀가 지호를 데리고 와 은근히 진짜 아버지를 물어볼 때 황기만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 여자 아직도 사람을 얕본다. 내가 바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그는 그날 이후 일부러 더 심하게 아이처럼 굴었다. 동화책을 읽어달라 떼를 쓰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다. 그럴수록 세리는 경계를 풀었고 더 많은 속내를 드러냈다. 비자금 그리고 두 번째 열쇠. 세리가 받아간 열쇠는 사실 가짜였다. 그 금고엔 YL그룹의 비자금 일부만 있었고 진짜 핵심 자료와 계좌 비밀번호는 황기만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걸 지켜보며 세리가 어떻게 지성준과 손을 잡고 YL을 흔드는지 관찰했다. 그리고 서서히 반격의 시기를 계산했다. 기자회견의 진짜 배후. 황기찬이 지호를 아들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기자회견. 그 발언이 나오기 전날 밤 황기만은 황기찬을 비밀리에 불러 말했다. 내가 저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꼴은 보기 싫다.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세리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야. 그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세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호야, 내 진짜 아빠는 황기찬이 아니라 지성준이야.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야 해.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황기찬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문을 새로 썼다. 이제 세리의 피해 유산 전략은 한순간에 무너질 운명이었다. 세리의 흔들림. 기자회견 이후 세리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언론은 지호를 향해 잔인한 질문을 던졌고 인터넷은 아이를 조롱했다. 지호는 울며 엄마에게 매달렸다. 엄마 나 이제 아무데도 가기 싫어. 세리는 차가운 손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았다. 조금만 참아 지호야. 우리가 곧 다 이길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억지로 짜낸 듯한 희망만 남아있었다. 황기만의 폭로. 그리고 마침내 황기만이 움직였다. 그는 YL그룹 임원회의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여기 세리와 지성준이 짜고 한 모든 비자금 이동 내역과 계약서 위조 증거가 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파일 속엔 해외 계좌 기록, 세리가 조작한 법률 서류, 심지어 비밀 통화 녹취록까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호 친부 지성준 그리고 친모 강세리. 몰락의 순간.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덮었다. 세리는 모든 연락처에서 차단당했다. 지성준조차도 위기감에 그녀를 버렸다. 미안하지만 널 감싸줄 여유가 없어. 그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버려진 모자. 세리와 지호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대신 오래된 원룸. 보디가드 대신 낡은 대문 자물쇠 하나가 그들의 전부였다. 지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아이를 지옥으로 끌고 왔음을 깨달았다. 황기만의 최후 일격. 한편 황기만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가면은 이제 벗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그의 손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두 번째 폭탄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YL그룹을 완전히 해체시킬 수 있는 마지막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그 증거가 겨누는 대상은 세리도 지성준도 아닌 황기찬이었다. 황기만은 한때 황기찬을 진심으로 아꼈다. 동생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회사를 키워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 모든 존경심은 사라졌다. 그 진실은 아버지의 죽음에 있었다. 아버지가 의문사한 날 황기만은 우연히 황기찬이 병실에서 무언가를 주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당시 이를 믿지 않으려 했지만 뒤늦게 재무 기록과 CCTV 일부를 복구한 결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황기찬은 회장 자리를 단숨에 차지했고 이후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황기만은 이제 세리나 지성준이 아니라 황기찬이라는 제국의 주인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세리는 모든 걸 잃었지만 지호만은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을 피하며 은밀히 움직였다. 남은 지인들과 연락해 법적 투쟁을 준비했고 YL그룹이 지호를 가문에서 내치려 했다는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그녀는 기자를 한 명 매수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에요. 이건 한 아이의 인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세리는 대중의 동정심을 이용해 다시 주목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를 감시하는 눈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그 눈의 주인은 황기만이었다. 지성준은 비자금을 잃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계약이 연달아 파기됐다. SJ홀딩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그의 사무실은 한순간에 전쟁터가 됐다. 그는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때문에 내가 끝났어. 내가 비자금을 안전하게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 세리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 당신은 원래 끝날 운명이었어. 난 그걸 조금 앞당겼을 뿐이야. 이 한마디가 지성준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는 세리의 과거를 파헤쳐 언론에 넘기기 시작했다. 황기만은 마침내 모든 증거를 모았다. 황기찬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회사를 차지한 정황, 비밀 해외 자산, 불법 정치 로비 내역까지. 그는 주주총회 전날 밤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아니, 이제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다. 내일이면 내 자리는 끝날 거다. 황기찬은 비웃었다. 내가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YL은 나 없으면 무너져. 그러나 다음 날 주주총회장 스크린에 황기만이 준비한 모든 영상과 문서가 공개됐다. 순간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뒤덮였다. 황기찬은 체포 직전 마지막으로 황기만을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황기만은 담담하게 말했다. 난 가문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문을 정리하는 거야. 세리는 그 광경을 TV로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이 집안은 스스로 무너졌네. 그러나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지호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점점 더 마음을 닫았고 세리의 곁에서 멀어졌다. 몇 달 후 YL그룹은 법정 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황기만은 회사 지분 전부를 사회 환원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졌다. 세리는 지호와 함께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지호는 여전히 웃지 않았지만 가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세리는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다. 모든 걸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아이 하나뿐이구나.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자 마지막 남은 인간성의 흔적이었다.